폐비닐은 정제유로 재활용되지만 정제유 소비처를 찾지 못하면서 폐비닐 재활용이 겉돌고 있습니다. 아직 조성이 끝나지 않은 신화역사공원의 상수도 사용량이 이미 허가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슈 추적에서 집중 보도합니다. 불법 숙박 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형사 처벌을 받았던 숙박업소와 미분양 주택이 또다시 불법 영업을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원희룡 지사와 봉계동 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의 면담이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일단 오는 10월까지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을 허용하기로 해 일단 급한 불은 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김항석 기자, 면담은 모두 끝난 상황이죠? 네, 면담은 조금 전 8시쯤 모두 끝이 났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오후 5시쯤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에 도착했는데요. 당초 주민들은 원 지사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둘러본 뒤 면담 과정을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원 지사가 면담 공개를 거부하면서 신경전이 이어졌고 주민 설득이 끝난 뒤 오후 6시 반이 돼서야 면담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면담 전 모두 발언에서 광역음식물 처리시설 준공 연기는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원 지사는 면담을 마무리하고 나온 뒤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공감하고 행정과 해결책을 고민하겠다는 원론적 이야기만 하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면담에서 주민들은 봉계동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사용 기한을 2021년 10월로 못 바꾸고 색달동 광역음식물 처리시설 조기 완공과 악취저감 대책 등의 이행들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제주도가 사실상 다른 대안 없이 주민 설득에만 매달리면서 주민들은 봉계 매립장 쓰레기 반입을 오는 10월까지 한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 색달 쓰레기 처리시설 공사 상황을 보고 다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쓰레기 대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고희범 제주시장이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오늘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쓰레기 문제가 최대 현안이라며 제주시 내 모든 식당에 음식물 감량기를 보급하고 일반 가정에도 음식물 감량기를 지원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양윤경 서귀포시장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감귤 품종 개량 지원 사업과 영세농업인 지원 사업 등을 통해 1차 산업 기반을 다지고 숙박업소 감시 체계를 강화해 제주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쓰레기 관련 소식입니다. 일상에서 비닐 사용 참 많이 하죠. 폐비닐을 정제유로 재활용해 발전 연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정제유 소비처를 찾지 못하면서 폐비닐을 재활용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폐비닐 재활용 업체 마당에 쓰레기들이 거대한 산을 이뤘습니다. 축구장 절반 정도에 처리되지 못하고 쌓인 쓰레기만 약 700톤. 모두 폐비닐들로 열분의 과정을 거쳐 정제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주 소비처인 발전소에서 신재생 발전 비중을 늘려 연료를 대체하면서 이틀에 한 번씩만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폐비닐은 물론 정제유 재고도 보관할 공간이 모두 가득 찬 상황. 결국 이 업체는 정제유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하자 이번 달부터 행정시로부터 수거된 폐비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보관시설에 조금이라도 더 들어올 수 없느냐라는 얘기인데 지금 거의 이제 만장이 다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주에서 발생한 폐비닐의 60%를 처리하는 이 업체에서 비닐 쓰레기 수거를 중단하자 쓰레기 매립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폐비닐 압축 쓰레기는 계속 쌓여가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 처리하자니 비용 부담은 물론 업체를 찾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 쌓고 있습니다. 지금 못 나가고 있으니까.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낮춰보고 있는 거죠. 한 해 제주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은 15,000톤. 제주도는 아스콘 공장에서 정제유를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광급공사에 정제유를 사용해 생산된 아스콘을 의무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도와주려고 하죠. 그렇지만 뭐 발전소라든가 이런 사용처에서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재활용률을 높여 쓰레기 발생을 줄이겠다며 요일별 배출제까지 시행했지만 정작 재활용 정책은 겉돌면서 폐비닐 처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지난 1월 재심을 통해 무죄 취지인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4.3 수용인들에게 53억 원의 형사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수용인 18명이 청구한 형사 보상 소송에 대해 4.3 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청구한 금액을 대부분 인용했다며 수감 일수에 따라 최저 8천만 원에서 최고 14억 원 등 53억 4천만 원의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수용인들은 내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밝히고 검찰에 지급 청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제주 MBC는 지난해 신화역사공원의 하수 문제를 집중 보도했었는데요. 취재 결과 아직 조성이 끝나지 않은 신화역사공원의 상수도 사용량이 이미 허가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여름철에는요, 이 삼다수를 생산하는 개발공사보다 더 많은 물을 사용했는데요. 이슈 추적 신화역사공원의 물 사용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신화역사공원의 상수도 사용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신화역사공원 내 워터파크. 상수도로 하루 최대 600톤의 물을 공급받아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텔까지 포함하면 물 사용량은 크게 느는 상황. 신화역사공원에서 하루 사용하는 물은 얼마나 될까? 서광정수장에서 신화역사공원으로 보낸 최근 1년치 물 공급량을 살펴봤습니다. 성수기인 지난해 8월 하루 물 사용량은 최고 3,700톤. 8월 한 달 동안 3,000톤 이상 쓴 날만 17일. 당초 허가받은 3,600톤을 초과한 날도 8일이나 됩니다. 제주도 개발공사 하루 취수량이 3,000톤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양입니다. 워터파크의 물량이 좀 많아졌었는데 워터파크 물량이 이제 제대로 좀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되면 워터파크 물량도 현황대로 제대로 반영을 해서 하게 되면 문제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 사용량이 허가량을 넘어서는 날이 이어지자 서광정 수장은 물 부족을 우려해 올해부터 신화역사공원에 공급하는 물을 하루 최대 3,000톤으로 제한했습니다. 작년에 물량을 너무 많이 그쪽에서 써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올해부터 3,000톤 그쯤에서 조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화역사공원의 물 사용량은 줄지 않아 올 여름철에도 하루 2,500톤에서 최고 3,100톤의 물을 사용했습니다. 아직 공정률이 60% 수준에 그쳐 호텔과 콘도미니엄 등이 추가로 조성될 예정인데도 이미 허가량에 육박한 겁니다. 지금의 64%에서 지금 사용량들이 많다라는 거는 처음부터 계획 시설 용량이라든가 수요량들이 산정이 축소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이 들거든요. 하수에 이어 상수 사용량도 이미 허가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시 허가량 산정은 어떻게 했고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그 근거와 배경에 대한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오늘 환경부를 찾아 제2공항 예정지 현장 조사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도민회의 측은 제2공항 예정지에서 숨골 69곳 등을 발견한 조사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민관 합동의 현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내일 오후 2시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불법 숙박업이 기승입니다. 불법 숙박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지만 형사처벌을 받고도
버젓이 불법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의 한 농어촌 민박. 건물 2동 가운데 한 동만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2동 다 숙박시설로 쓰다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주인은 규정을 잘 몰라 생긴 일이라고 하소연합니다. 한 동만 신고하시면 영업을 하실 수 있는 걸로 아신 거예요? 네, 한 동만.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읍사무소에서가 농어촌 민박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세무서에 수면방으로 신고하고 숙박 영업을 하던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미 같은 혐의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던 곳입니다. 지난달부터 자치경찰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는 21곳, 이 가운데 6곳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벌금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자치경찰은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시, 세무서와 공조해 영업장 폐쇄와 부당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저희들이 행정부서와 세무서와 공조하에 영업장 폐쇄, 부당이익 환수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가고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타운하우스와 오피스텔, 단독주택까지 불법 숙박업소는 다양해지고 영업수법은 더욱 교모해지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는 내일 새벽과 낮 사이에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 산지와 남부에는 내일 아침 호우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북부 지역에 10에서 60mm, 나머지 지역에 최고 100mm의 비가 내리고 산지와 남부 등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돼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서 실종된 87살 김호임 할머니의 수색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헬기와 드론, 구조견 등을 동원해 수색하고 있지만 김 할머니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어 사고 등 여러 가능성에 대비해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으며 키 148cm의 마른 체형으로 실종 당시 노란색 상의와 파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